거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금 등 보육료와 공공 보육망을 확대합니다. 김해에 마음 나눔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먹거리로 온정을 전하는 따뜻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도가 부산, 울산시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지난 9월 경남 지역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만치 않은 육아 비용과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은 부모들에게 큰 부담인데요. 특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선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가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 장려금 등 보육료 지원과 공공 보육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2년 전 거제로 이사온 요한나 씨.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 보니 급한 일이 생겨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제시 육아종합센터의 시간제 보육실을 이용하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믿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다 보니까 아이를 병원을 가고 싶은데 맡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찾아보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집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시간제 보육실을 처음에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먼 지역은 주민센터에 마련된 공동육아 나눔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모들 간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와 편안한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보육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제 지역 내 종합육아지원센터는 한 곳, 공동육아 나눔터는 3곳에 불과합니다. 저희 수월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육아 나눔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이용하게 되는데 집 근처에 그런 곳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제시는 맞벌이 부부나 급한 일이 있는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보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과 아기 수당을 지급하고 24시 시간제 보육실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보육시설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7,4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거제라는 아동복지 슬로건을 토대로 25만 시민이 행복한 상상의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기준 거제시 인구는 24만 6천여 명, 지난해에 비해 2,0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제시가 지역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역민들의 삶도 팍팍해지는 요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먹거리로 온정을 전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뜻깊은 지역 상생의 나눔 활동 현장 다녀왔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갓 수확한 배와 사과, 맛있는 약과에서 미숫가루, 젓갈까지 각종 먹거리가 한데 모였습니다. 서툰 손길이지만 정성을 담은 포장을 거치니 그럴싸한 선물 박스가 완성됩니다. 김해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마음 나눔 꾸러미입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나눔은 전통시장도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식품을 모두 구매했습니다. 예, 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삼방시장 그 상인들도 이렇게 이번 행사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상인들인데도 도움이 되고 직접 전달받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G엘로비전 가야방송과 김해시 삼방시장이 함께 만든 마음 나눔 꾸러미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센인 100명에게 전달됩니다. 직접 배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장님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드시고 이웃분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봉사활동조차 어려워진 요즘,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역민도 돕는 일석이조의 나눔 봉사활동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함양군의 주력 특산품 중 하나인 산양삼. 지난해엔 산림청사나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를 유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센터 부지를 두고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도와 함양군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손에 거머쥔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산양삼 가공상품 개발과 가공기술 교육은 물론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이 모두 센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립 예산 99억 원은 모두 국비로 충당되는데 산양삼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축제와 엑스포까지 유치한 함양군 입장에선 꼭 필요한 기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R&D 사업이 필요한데 이런 국가기관이 와서 주 역할이 이제 산업화에 대한 R&D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찾아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데 센터 착공을 앞두고 관련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문제를 두고 군의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함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센터 부지가 이곳 상림공원 내 한가운데 위치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숲 생태계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마찰이 생겼을 때 대응 방안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 땅 하나 그걸 못 가해 준단 말이에요. 자기들 원하는. 물론 원하면 미리 와가지고 우리 의회나 와가지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면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죠. 만약 이게 혹시나 무산되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함양군에. 안 그래요?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도로 개설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간 보호받던 구역이 기관 유치를 위해 용도가 변경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도로도 8m 내는 것도 사실은 이 진흥센터를 건립 안 하면은 8m 도로를 내줄 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진흥센터 건립을 위해서 지금 도로를 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함양군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센터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상림공원이라는 위치적 특수성 때문인데 부지 결정이 의회로부터 부결될 경우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처음에 결정이 되는 그 과정에서 임업진흥원에서도 이제 그 현지에서 저 위치가 맞다라고 이제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저 위치가 안 되면은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지 문제에 발목 잡힌 함양의 산양삼 특화산업진흥센터 건립 추진. 군 의회의 지적에 대해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지나친 발목 잡기라는 의견이 터져 나오며 당분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인터넷으로 제조 방법을 배워 집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거제의 거주지에서 액체 필로폰을 가열해 순물을 제거하고 고체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로 액체 필로폰 결정을 자르는 법, 필로폰 결정체를 액체로 변환시키는 법 등을 검색하고 관련 문헌을 수집해 이를 토대로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밀양시 밀양강 일대에서 산란 활동을 하는 많은 수의 연어가 확인됐습니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최근 밀양강 일대 수심이 얕은 예림교 주변에서 산란 활동을 하는 연어 약 40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부화한 후 북태평양 등에서 성장해 3년에서 5년 뒤 원래 태어난 하천으로 10월 말에서 11월쯤 돌아오는 종입니다. 지난 2013년 밀양에서 연어가 확인된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와 같은 대규모의 발견은 처음입니다. 경남도가 부산, 울산시와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이들 세 지자체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7일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방문하고 관련 현안 사업 6건에 정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 6건에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건설, 동남권 전동열차 운행이 담겼습니다. 또 남해안 철도 고속화 사업, 기종착역 건설과 부산 금곡 양산 호포 간 광역도로 건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산하 부산 울산권 지역본부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9월 경남 지역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 본부는 9월 경남 수출액이 28억 2,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줄어 올해 초부터 시작한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지역본부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침체가 이어졌고 주력 품목인 선박과 화학기계 수출이 부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입도 1년 전보다 26.2% 줄어든 12억 4,1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5억 8,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남의 중소기업 8곳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남 지역 중소벤처기업청은 기계 금속 분야에서 대륙 프렌즈공업, 우림기계, 대호테크, DSP, 기초화학 분야에서 세노펙, 자동차 분야에서 사면 알맥, 전기 전자 분야에서 애니캐스팅이 명단에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곳을 뽑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54곳을 1차 선정했고 이번에 46곳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7일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으로 교육 공공성 확대와 국가의 책무성을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창군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위촉했습니다. 26일 열린 발대식은 최종 선발된 28명의 시민참여단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 역할을 하며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NC 다이노스 창단 첫 정규 시즌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스폰서 데이를 진행합니다. NH농협은행은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리는 27일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홈팬들을 위해 경기 티켓 구매도 후원했습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 2012년부터 NC 다이노스의 메인 스폰서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거창 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습니다. 27일 거창 사건 추모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추모식과 함께 거창군과 거창군의회, 유족회가 거창 사건 대상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거창 사건 배상을 위한 입법제도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해결 과제라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